평범한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경제뉴스 스크랩, 매주 주말마다 부동산 임장 나가기, 비싼 돈을 주고 부동산 경매 강의 듣기, 전부 다 틀렸습니다. 평범한 5년차 직장인인 저는 자산을 불리는 3단계를 그대로 실천해 1억이 넘는 돈을 모으고 서울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했어요. 저도 처음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월 200만 원대의 월급을 받을 때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시면 누구나 1억을 모으고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이 단군 이래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만큼 요즘에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그럼 자산을 불리는 건 어떨까요? 자산을 불리는 방법도 다양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산을 불리는 3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잘 모으고, 잘 벌고, 잘 불리는 것인데요. 재테크의 목표는 개개인마다 모두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 집 마련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빠른 은퇴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상위 0.1%의 부자가 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각자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돈을 버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고, 돈을 불리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재테크 목표를 세웠던 간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모으고, 잘 벌고, 잘 불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잘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자산을 불리는 3단계 중 가장 첫 번째는 잘 모으기입니다.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비를 통제하고 절약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모으기에 대해 특히 자세히 얘기해 보려 하는데요. 도대체 왜 투자나 사업 등에 비해 가장 별거 아닌 것 같은 저축이 재테크의 기본인 걸까요? 단순하게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 원인 사람 A와 월급이 250만 원인 사람 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월급이 400만 원인 A는 좋은 차, 좋은 옷 등에 월에 약 300만 원의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인 B는 자차는 없고 옷도 저렴한 브랜드 위주로 구입하고 주거비도 최소화하면서 월에 약 100만 원의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누가 돈이 많아 보일까요? A겠죠. A는 실제로 B에 비해서 버는 돈도 많고 남에게 보여지기에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10년 뒤에는 어떨까요? 10년 뒤에는 A는 최소 1억 2천만 원, B는 최소 1억 8천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물론 10년이라는 세월은 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연봉도 올랐을 거고 부업이나 투자를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업에 들어간 창업 자금도 투자에 들어간 원금도 B가 더 높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현재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10년 뒤에 내 자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적게 소비하면 적게 소비할수록 우리의 경제적 목표를 더 빨리 이룰 확률은 높아집니다. 또 제가 직접 만 3년 만에 1억을 모아보니 매 순간 돈을 쓰고 싶은 욕구를 누르고 저축을 습관화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번 습관화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저축하기 위해 신경 쓸 게 없어집니다. 매달 목표로 하는 금액을 저축하는 것도 당연해지고 심지어는 연봉이 올라가거나 성과급을 받는 등 버는 돈이 늘어나도 소비 금액이 아닌 저축 금액만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버는 돈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유의미하겠죠? 그럼 이 저축을 우리가 어떻게 습관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저축 목표 구체화와 선저축 후지출인데요. 이 두 가지를 실천한다면 누구나 1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저축 목표 구체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목표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돼서 시작을 할 수 있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겠죠? 이 저축 목표 구체화는 우리가 저축을 습관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은퇴 시점에 필요한 총 금액에 따라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모아야 할지를 계산해 보는 건데요. 절대적인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제 예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을 하기 위해 미리 정해야 하는 건 은퇴 나이에 가진 돈으로 은퇴 이후에 먹고 살아야 하는 기간, 은퇴 이후 필요한 월 생활비입니다. 저는 은퇴 나이는 50세, 은퇴 이후에 먹고 살아야 하는 기간은 30년, 은퇴 이후 필요한 월 생활비는 150만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은퇴 시점에 필요한 총 금액은 150만 원 곱하기 360개월 해서 5.4억이 되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30세에 취업을 해서 21년 차인 50세에 은퇴를 하고 신입 때부터 은퇴 나이까지의 연평균 연봉 상승률을 3%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저축액도 연봉 상승률에 맞춰 매년 3%씩 증가시키고요. 그럼 취업 첫 해에는 월에 146만 원, 연에 1,752만 원의 저축이 필요합니다. 어떠신가요? 가장 저축액이 적은 첫 해인데도 불구하고 은퇴 후의 월 생활비인 150만 원과 월 저축액 146만 원에 큰 차이가 없죠? 이 저축 목표 구체화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균 취업 연령은 높아지고 은퇴 나이가 증가되지는 않는데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일하는 기간보다 은퇴 후 노후가 더 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꿈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노후 대비를 위해서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돈을 버는 21년이라는 기간 중에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직이나 승진을 해서 연봉이 3%보다 훨씬 높게 오를 수도 있고 부업이나 투자를 통해 추가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치만 이런 긍정적인 변수가 아니고 부정적인 변수들도 많은데요. 타이로 인해서 생각보다 은퇴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져서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제가 미리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기보다는 제 미래에 대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대비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깨달음이 저축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지속적으로 저축을 실천하시면서 습관화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저축, 후지출입니다. 말 그대로 월급이 들어왔을 때 소비를 다 한 후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월급 중 일정 금액을 우선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소비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저축과 소비의 순서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별거 아니어 보일 수 있지만 이것만큼 강력한 저축 방법이 없습니다. 선저축, 후지출을 습관화하시면 목표하시는 저축액을 저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지면 거기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월급날 그 사람의 통장에 300만 원이 입금됐어요. 한 달 동안 그 돈으로 생활하고 남는 돈을 저축해도 되는 상황과 우선 200만 원을 저축하고 남은 100만 원으로 한 달 동안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 두 가지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이 저축하기 쉬울까요? 아마 300만 원으로 생활하고 남는 돈을 저축하려고 할 때는 100만 원만 쓰고 200만 원을 저축하는 건 아주 어려울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더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큰 소비가 아니더라도 몇천 원 안 되는 작은 소비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치만 내 통장에 돈이 제한적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 금액에 맞춰서 생활비를 점점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두 가지 방법, 저축 목표 구체화와 선저축 후지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셔서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우리 노후와 그 재테크의 시작이 될 저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절약이 쉬워지고 저축이 습관화되고 나면 수입을 늘려 똑같이 절약해도 저축액을 늘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잘 벌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업 소득을 늘리고 소득을 다원하기 위해 부업을 하는 등 많은 시도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잘 벌고 나면 잘 불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투자라는 건 원금이 많을수록 수익 금액이 커지고 레버리지를 더 잘 사용할 수 있고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연간 1,000만 원 투자, 연평균 수익률 7%를 기준으로 1억을 모으는 데에는 처음에는 8년, 그 다음에는 5년, 4년, 3년으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잘 벌고 잘 불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산을 불리는 3단계, 그 중에서도 잘 모으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막상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처음 돈을 모으기 시작할 때는 제가 1억이 넘는 돈을 모으고 서울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함께 부동산 임장을 다니거나 재테크 독서 모임을 진행하는 등 동료들과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재테크에 입문하고 싶은 사회 초년생이거나 재테크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불안한 직장인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재테크 동료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재테크 책을 읽고 토론하고 동시에 멘토가 되어 1억을 모으는 코칭을 진행합니다. 독서 모임을 통해 재테크의 기초가 되는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서로 인사이트를 나눌 동료를 만나고 코칭을 통해 누구나 1억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